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본격 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네. 0.5% 상승, 코스닥은 0.01% 마이너스, 장 종료 9분 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막 말씀드리는 순간 김장렬 본부장님이 착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편의점에 계시던데 왜 20분에 오셨어요? 전 졸았어요. 지루해서. 시간이 저희는 남아서. 30분 시작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맞춰놨는데 5분 전에 안 맞더라고. 그냥 정각에 맞춰놨더라고. 항상 요 앞에 편의점에 계세요. 아, 진짜? 네, 거기 앉아 계세요. 좀 일찍 오면은. 네, 일찍 오면 거기 앉아 계시는데. 네. 앉아 있는 게 지각을 할 거면 왜 앉아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게. 졸고 계신다. 아, 여기 뒤에 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아예 그런 건 아니고 잠깐. 아, 잠깐. 장이 너무 예상했던 대로 바쁘셔서. 0.5%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네. 아, 맞췄다? 0.5%. 그러네. 아. 0.5%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네. 아니, 네. 김정현 본부장님이 아침에 한 0.5에서 0.7 플러스 요 정도면은 오케이. 요 정도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코스닥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나요? 코스닥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빠지더라고. 근데 별로 안 좋죠? 아니 근데 네.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장중 변동성이 뭐 지금 플러스로는 0.73, 마이너스로는 0.08 뭐 이렇게까지 내려갔었어가지고 네. 사실 뭐 개별 종목 봐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 변동이 심했죠. 네. 근데 뭐 뉴스도 개별적인 거는 묻지 말라고 하시니까 통으로만 말해라. 아니 한반도체는 그만 물어봐요. 한미반도체 엔비디아.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그건 오늘 다음 약간 주 오르지 되고 않았나요? 나서 합시다. 아 다음 주 되고 나서 다음 주 됐어. 한미반도체 오늘 99,800원 어떻게 사요? 살까요? 200원 남았네. 200원 먹으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시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코멘트만 살짝 들어본다면요? 네, 뭐 좀 정신없는 정신없네.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좀 그 약간 좀 안 좋은 게 있었죠. HLB 찌라시가 돌면서 네. 사실 바이오 수급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 바이오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초를 쳐버려가지고 그게 무슨 찌라시죠? 전 못 봐가지고. 그 임상 그 실패 찌라시가 아. 나왔고 회사에서 1시 28분에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제 보시면은 거기서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공시. 찌라시다. 이건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사실 무근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좀 이렇게 막 열심히 신나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우리가 보이지 꺼림칙한. 않던 트랩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 선발대도 확 빠졌지. 네, 아, 요거 비싸다. 한번 피디님 제 콩수 모니터 한 번만 보여주세요. HLB 오늘 마이너스 3%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97,700원. 장중에는 이렇게 쭉 가다가 10만 원쯤 가다가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요 악성 루머가 네. 딱 나오면서 쭉. 와. 아까 우리 오프닝 전에 민트가 네. 인생이 좀 단조롭다 요즘에 단조롭지. 이런 얘기 했는데 요런 거 하세요. 요런 그래. 거. 이거 안 단조롭잖아. 재밌잖아. 아, 이거 무섭다. 이거 응. 무섭다. 요거 실제로 그치. 시간폭으로 생각하면 한 30분도 안 될걸요? 얼마 안 됐어. 30분도 안 될 텐데. 와. 요때 이제 10만 원, 10만 2천 원에서 8만 2천 원까지. 와. 야. 한 5천만 원 갖고 투자하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 5천만 원 투자했으면은 떨어지고 한 30분 만에 한 저기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근데 먹고 소화한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요거 순식간에 출렁 HLB가 회사 음해하려는 악성 루머다. 책임을 묻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신약 승인이 어려워졌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소식 때문인데 변수가 생긴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수습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런 뉴스를 보면은 어떤 거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찌라시를 그냥 찌라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의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이런 회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를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 딱 거기까지만 믿으면 돼요. 음. 그 두 줄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무근이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 믿고 있다는 빼시고 이제 사실 무근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건 팩트고 네. 밑에는 바람이니까. 그래서 팩트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네,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려면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의 그렇지. 자기 자신의 촉을 맞아. 촉만 믿어야 됩니다. 나의 매사기만. 내 믿음, 내 꿈, 내 촉. 요거 갖고 가는 겁니다. 아. PDR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PDR. 자,
자, 그러면은 3시 25분 지나고 있는데 네. 하창호 본부장님 시황을 좀 전해 주신다면요. 네. 시장 봐야죠. 네. 일단은 예상 호가로 봤을 땐 코스피가 0.37% 상승, 그다음 코스닥이 0.04% 하락으로 해서 뭐 보합권 수준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좀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판으로 가면서 프로그램 비책 순매수도 다시 좀 많이 말아 올리면서 1,000억대 이하로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 외국인도 거의 3,000억 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조 이상의 이탈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렇게 되면 한 8,000억 정도 이탈 수준으로 좀 마무리됐고요. 뭐 선물에선 큰 변화가 없고 사실 수급적으로는 큰 뭐 이런 이벤트는 그렇게까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에 이제 3월물에서 6월물로 롤오버 되는 거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 종목 수도 거의 뭐 비등비등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446 종목 상승, 하락 종목 수 435 종목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 코스닥에서도 794 종목 상승, 하락 네. 종목 수 757 종목으로 좀 비슷비슷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사실 좀 꼬꾸라지나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은근슬쩍 1314원까지 좀 올라왔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 BOJ도 이슈가 네. 있잖아요. 그거 해서 환율에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3,000억 다시 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12시가 지나가면서 지금 막판까지 쭉 올려놓고 있는 매수세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0억 플러스인데 뭘 샀나 이렇게 쓱 보니까 거래소에서 현대차가 1등. 현대차 저 PBR 관련주들 다시 사모으는 맞습니다. 건가요? 현대차, KB금융, 삼성전자, 우리금융지주 요런 맞네. 거 좀 샀고요. 네. 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HD 현대일렉트릭 낑겨 있고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은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와. 그리고 중간에 3등에 네. 삼성전자. 이건 뭘까? 삼성전자. 반도체 버릴 수 없다 이건가? 원래 버리진 않죠. 요거는 우리 반도체 아저씨한테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 뭡니까? 매수한 거 한 1,100억 주식을 사는 정도? 거예요. 한국 주식을. 한국 주식을 산다. 네. 왜요? 주를 사고 있다. 왜요?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한국이 일본 따라간다. 그래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믿냐고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장은 안 알겠습니다. 빠질 겁니다. 중간에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근데 하이닉스가 반대로 빠지면서 좀 특이한 거. 뭐예요? 오늘 하이닉스가 빠졌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도 1위가 하이닉스예요. 오. SDI가 2등, 오. 네이버가 3등. 네이버 뭐 했다고? 네이버는 뭐지? 뭐 SK 했다고? 하이닉스랑 삼성 SDI는 알겠는데. 야. 와. 네이버가 발음으로 중의적인 의미가 이웃 아닙니까? 이웃. 네이버. 마이 네이버. 마이 네이버. 네, 이웃 완전 층간 소음 내는 이웃으로 지금 거의 민폐 이웃으로 찍혀버렸어. 각각격이 너무 먼 네이버 너무 먼 한 것도 없이 오늘도 1% 빠졌습니다. 네. 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하이닉스 매도는 여기도 코멘트가 있으십니까? 네, 좀 있을 수 있죠. 이따가 해주실 겁니까? 네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GPU 컨퍼런스 앞두고 일단 튀어보자.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해보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납니까? 여기는 진짜 전쟁터다. 본 시간이 얼마나? 아니요, 그거 맞아요. 아니 그게 진데 서로 까들어. 물어봐놓고 이런 시장에서 누가 나온 할수 김에 있는. 시장에서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아까 뭐가 나냐면은 아까 아침에 우리 시작할 때 오프닝 물에서 나왔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그 HBM에서 기술이 부족해서 하이닉스 걸 안 사용하려고 했는데 하이닉스 타입으로 한다라는 그 외신발 뉴스가 오전에 나왔었어요. 아까 한창 본부장님 로이터빨 그 뭐 보여주셨죠? MRMUF라고 그 하여튼 그 HB 본딩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소재도 들어가고 근데 그 기사 나왔는데 그때 물론 삼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했다는 거를 첨부를 시켰는데 맞아요. 예. 그게 만약에 삼성전자 진짜 그렇게 한다고 네. 가정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은 삼성전자 정신 차렸구나. 그 만약에 그렇게 하이닉스가 해서 프루브된 그 기술이니까 여태까지 삼성이 혼자 하겠다고 버벅거린 거 말고 하이닉스가 하겠다 그랬으면은 삼성전자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팔고 이런 세력도 있을 수 있다. 그거 첨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네.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니까 그 얘기 말이 좀 안 맞긴 하다. 만약 그러면은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따라가면서 수혜받는 장비 소재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걔네들은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매했어 주가가. 오른 그러니까 것도 뭐 개수지 사실 애매했어. 오른 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추정하는 그러니까. 거지. 그렇지. 사실 뭐 때문에 올랐다 칼로 뭐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답이 할 딱 수는 없는 정확히는 거예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작년형 HBM은 차익 매물 나오는 분위기 같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잠시 후에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사려니까. 장을 사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넣어서. 자, 3시래. 31분 맞습니다. 3월 13일 3시 31분이야. 네.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3시 31분 지나고 장이 끝났습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자, 다행인 건 코스닥이 양전하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 양전했습니까? 네. 자, 코스피가 0.44% 상승 2693포인트, 장중에 2701포인트도 갔다 왔는데요. 와. 결국은 야. 0.44%로 끝났고요. 드라마틱하다. 드라마틱합니다. 코스닥은 0.02%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요것도 역시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럼- 나 그러네요. 주식 하고 싶어. 예?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 전재산 넣어서 해보세요. 재밌나? 그거 회사 피발리지. 회사 다녀야 되니까 못 예. 하니까 재미없어. 아 그럼 월- 회사를 회사를 때려치라고? 예. 하면 안 돼. 캐시플로우가 캐시플로우가 여기서 고용하면 돼. 여기서 알겠습니다. 정규직으로. 계속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도 플러스로 0.02 플러스 889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잘했어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 결국 뭐 코스닥도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도 갔다가 네. 플러스로 마무리하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2,700선을 또 넘어가기도 터치를 했고, 했다가, 네. 요런 거 보면 그래도 아직 센티는 강하다의 그 기조, 스탠스, 하창환님의 뷰, 요런 거 좀 유지가 된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냥 저는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만 안 빠지면 됩니다. 어떤 거? 수급만 안 빠지면 수급만 안 빠지면 그래서 된다. 제가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불안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네. 뭐 개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조 단위로 막 던지면서 뭐 시장을 떨어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의 플레이에서의 이런 뭔가 방향성이 바뀌었는지 그것만 지금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아직까지는 우리 좀 약간 헷갈리게는 하죠. 네. 왜냐면 이들도 물량을 뺏어야 되니까 맞아, 헷갈리게는 헷갈려. 하지만 아직까지 큰 방향성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볼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뱃머리가 옮겨 나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으로 체크를 하는 거지 그게 확실히 뭐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큰 뭐 포지션 정리를 지금 상황에선 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흐름이 오늘도 네, 오늘도 이어졌다? 네. 뭐, 지금 두 분께서는 지금 몇 주째 좀 강하다, 안 빠진다. 네. 일단은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계속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네. 거고, 그게 개인의 투심에 같이 좀 동조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빼는 거 아니야? 맞아. 왜냐면 하도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쵸. 좀 트라우마가 있는 건데. 자, 네. 그러면 질문은 하창원 본부장님이 봤을 때, 네. 앞으로 지금 오고 있는 이벤트 중에서 요거는 한번 출렁일 수 있겠다라는 게 있습니까? 이벤트가 많은데. 이벤트 다음 이벤트 주. 다음 주 많은데. 뭐 크게 봤을 때도 크게 봤을 때 크게 크게 안 봤을 보고 때. 작게 봐도 돼. 작게 봐도 돼요? 많다는 크게 보니까 머리가 거죠. 아프니까 저거는. 작게 봐.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조차 무의미합니까? 무의미하다.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오전에 오프닝 벨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미국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AI 반도체잖아요. 그럼 엔비디아가 지금 끝나느냐 안 끝나는지가 핵심이에요. 네. 근데 요번에 오라클도 실적 잘 나오면서 AI 반도체 어. 수혜 데이터 센터 얘기 나왔잖아요. 네. 델도 그랬죠. 지금 대부분이 실적이 잘 나온 애들이 다 AI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거의 모든 기업들이 AI 빵 하고 딱 끝 이렇게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될 거고, 이게 텍스트로만 또 이 정도 맞는데 이미지나 영상으로 넘어간다고 치면은 지금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랠리가 생각보다 되게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피크아웃 확인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장도 대선까지 있으니까 크게
이건 뭐 작년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래서 네. 그 이벤트가 있으니까 지수는 좀 강할 겁니다. 그럼 지수 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지수가 뭐 저 PBR까지 부터가 좀 세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강력하게 무너져야 요 시장 자체가 좀 빠질 수 있는 좀 큰 변곡점이 마련이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에서 뭔가 터지려면은 뭐 최근에 이제 뉴욕 벤코프가 SVB처럼 막 진짜 완전 팍 터지면서 네네. 박살이 난다거나 뭐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의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뭔가 빵 터져줘야 돼요. 근데 그거에서도 지금 조금 애매해요. 그렇게 뭐 근데 그거를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그건- 없죠. 그건 뭐 재앙 수준으로 오는 건데. 아, 사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야. 이게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웃고 있고 방심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딴지 그러면 모두가 웃고 방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상당수 많은 오늘 사람들이 되게 뾰족하시네. 아니, 상당 많은 사람들이 네네네. 경계를 하고 아까 미국이 PCI가 나왔잖아요. CPI가 나왔잖아요. 약간 높게 나왔잖아요. 네. 장은 버텼잖아요. 네. AI 때문에. 근데 CPI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리포트 쓴 거는 대부분이 경계예요. 경계. 경계 콜이 들어갔다고. 아, 이미. 그러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이닉스 빼고 뭐 한 것도 뭐 출렁인 것도 경계감이 녹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좋게 보여요. 아, 그래요? 이게 논스톱으로 미국 가고 오버웨이 저기 뭐지 아웃퍼폼 계속하면은 다음 주 뭐 하기 전에 그럼 다음 주도 조정 받겠지. 이 장중에 조정 받고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그렇게 주고 받고 뺏고 이러면서 가는 게 그렇죠. 결국은 근데 마이너스 안 됐잖아요. 사실 계단식으로 네. 쭉쭉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 게 좋죠. 엄하게 그냥 이 신호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 높은 자리에 들어간다니까. 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쁜 뉴스가 자기가 해석하게 그런 뉴스가 나오거나 하버 문장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면은 그날 장 끝나고 나서 팔어. 그럼 그렇게 그 정도 되는 뉴스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블랙 스완이라는 거, 아까 그런 거 엉뚱한 거 갑자기 튀어나온다. 네네. 대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같이 맞으면 돼. 그러니까 현금을 30%고 40%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3월 말 넘어갈 때까지 그런 일 없어요. 오, 내 말 믿고? 굉장히 좋게 보시네요. 아니 그런 블랙 스완은 없다고. 전쟁 나는 거 말고. 음. 전쟁 나는 거 말고 없어요. 그거 없어.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 채팅창에 그럼 왜 현금화하라 했냐 요 얘기가 있는데 현금화를 해야 이제 뭐 변압기도 자꾸 하죠. 뭐 처음부터 변압기 포트에 들어가신 분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오면은 항상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한번 3,000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종목별 장세, 산업별 장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수급이 쏠리는 쪽만 쏠리는데 내 포트가 그게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순환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만약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 40% 올랐다가 30% 빠지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낙폭이 조금 나올 때마다 내 수익률이 많이 깎여지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확정을 지었고 그 다음에 좀 움직이는 그런 순환매를 잡아보자라는 관점 그리고 어떠한 변수가 생겼을 때 좀 초기에 잡은 것들은 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화를 해놨다가 다시 이제 그럴 때는 기회를 잡는 거 뭐 특히나 제가 뭐 이런 국내 주식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코인도 말씀드리고 금도 말씀드리고 사실 걔네들도 다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금을 그냥 가만히 두라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체 뭐 채권도 제가 이전에 좀 그 금리가 미국 금리가 높을 때도 요것도 지금 잡아놓으면 캐시플로우 만들 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신 분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 안에서 재미를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 퍼센티지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두 분은 한 30%에서 한 4, 50 정도. 네네네. 그 정도를 총알을 미리 대비를 해두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어베이님께서 네. 보노형 자꾸 오후장에는 안경 쓰고 나오네. 아내의 유혹이야. 이러는데 썼다 벗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일단은 이유를 알지. 이유 뭐예요? 이유 뭘까요? 개쎄 부르고. 예, 뭔데요? 너무 열심히 일해갖고 오후에 피곤해서 안경 쓰는 거지. 안경 알 없지 않아요? 안경 알 없어요. 없는 거야? 이미지. 저도 없어요. 저도 이미지 변신. 저도. 나쁜 것들. 안경 쓴 사람들 모욕했어. 안경 알 없는 분들이 김국진 씨, 많지. 장성규 많아요, 씨, 많아요. 네. 장성규 어, 씨, 진짜? 예, 장성규 안경 씨? 알이 없습니다. 장성규 씨. 아, 예, 워크맨 하시는 분. 오. 알 없는 분 많습니다. 패션이에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 네. 없는 안경이고요. 물어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시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뭐 전반적인 네. 큰 그림은 짚어주셨으니까 뭐 네. 섹터로 가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은 네 크게 뭐 동시효과에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좀 그 뭐지 산업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좀 움직인 산업군들이 워낙 많았어 갖고 네.
일단은 바이오 쪽 움직였는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HLB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초가 쳐졌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뭐 HLB 그룹주들 장초반부터 굉장히 좀 강했는데 네. 뭐 그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또 일부 기업 같은 경우 좀 음전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뭐 신약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변압기 쪽 엄청 강했죠 오늘도. 해서 현대일렉트릭 요거는 그래도 조금 저는 괜찮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게 이게 떨어졌을 때도 이거를 많이 빠졌을 때도 산업 쪽으로도 여전히 괜찮다.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또 많이 올랐죠. 그럼 LS 일렉트릭도 오늘 많이 올랐고 그래서 네. 변압기 쪽 뭐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금융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KB금융 이거래일 연달아 좋았고 나머지 금융지주 쪽도 뭐 일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방산 쪽도 오늘 이제 정거래일에 프로그램 수급이 좀 일부 있었는데 거기서 일부 좀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이제 미용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APR 자체가 좀 급등이 나온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덧붙여서 뭐 실적에 대한 이런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미용 의료기기가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오전부터 AI 소프트웨어 뭐 C랩이나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언급이 됐었는데 뭐 상한가도 간 종목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각각의 이슈가 있어요. C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그 이제 이벤트로 좀 간 게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실적 이제 인수를 하면서 연결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모멘텀이 좀 부각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묶여서 가긴 했지만 뜯어보면은 각각의 개별 이슈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뭐 이따가 뉴스로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재건 쪽이 많이 움직였는데 재건은 사실 호재 뉴스와 악재 뉴스가 동시에 나왔는데 오늘은 좀 호재 쪽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갔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짝꿍댕이 섹터 로봇 쪽 좀 나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의 좀 흐름들이 왜 상당히 좋았다. 짝꿍댕이에요? 물어봐봐. 아침에도 뭐 아침에 얘기했는데. 올라왔었어. 차트 모양이 짝꿍댕이다. 짝꿍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 테스트니까 알지 않으세요? 다 짝꿍댕이? 체크를 하진 않아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짝꿍댕이 몰라요? 우리는 짝꿍댕이랑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애플힙이라고. 애플힙. 애플힙 다들 아실 텐데. 짝꿍댕이 차트. 네. 어쨌든 그런 것들 좀 움직였습니다. 네. 하락 섹터도 볼까요? 네. 하락 같은 경우는 요거 한 번만. 네. 하도 변압기 얘기를 하니까 네. 내가 궁금해서 오늘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HD 그러니까 그 보노님의 그 전력 변압기 전력기기 요거 중에서 탑픽 한 두세 개만 하면 뭐예요? 저는 뭐 재작년부터 HD 현대 일렉트릭 계속 말씀드렸고 아니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뭐 10% 오르기는 했지만 네. 걔가 대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설명을 드리면 아니 질문을 안 했잖아요. 질문 안 했어요. 아니 일단 먼저 대장은 다 알지. 한번 대장이 가 알아요. 봐봐. HD.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것도 마냥 오를 순 없잖아. 근데 매번 올라. 맞아. 그래서 신기해. 아직 안 비싸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그 PER을 좀 봤습니다. 네. 근데 20배도 안 돼요. 그래, 네, 맞아요. 네, 그냥 트레일링 기준으로도 20배가 안 돼요. 17배.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비싸진 않네 이랬는데 지금 신한투자증권이나 뭐 이런 다른 데 보니까 목표가가 한 15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데 오늘 거의 15만 원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을 잡고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싸다고 하는 그 기준치를 어떤 걸 보고 오케이 싸다라고 피어 그룹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피어는 있지. 피어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일본 쪽 제가 그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저PBR 관련해서 일본 증시가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기간별로 보면 거기서도 변압기가 1등이에요. 변압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종목명을 까먹어서 그런데 네. 찾아보시면 그거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해서 싸다 비싸다 부분에서는 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실적에 대한 이런 PER 보더라도 뭐 싸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실적이 더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변압기는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뭐 PPI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변압기 쪽으로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뭐 제력전기 뭐 이런 식으로 좀 퍼져 나가는데 대형 변압기에서 미국의 거점을 갖고 있는 쪽이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 중공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수급이 쏠리는 게 있고 수주적으로 보시더라도 HD 현대 일렉트릭이 전자공 시스템에 쳐보시면은 수주가 단일 판매
공식 공급 계약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변압기를 수입하는 퍼센테이지 비중이 83%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초에 수입 자체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거기에서 굉장히 좀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초고압 관련된 부분에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HD 현대 일렉트릭 대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거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모멘텀 발이 좀 덜 받고, 그다음에 LS 그룹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물량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오리지널 그 품목을 못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재룡전기를 보시면 재룡 산업을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재룡전기가 해외고 재룡 산업이 국내예요. 네. 근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최대 주주가 또 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센티가 조금은 떨어진 부분들이 일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거긴 소형이니까 조금 약간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일단 큰 그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송배전이나 원전이나 에너지 전력하는 그런 쪽도 계속 부각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큰 트리거 자체가 이제 10년 만에 최대 변압기 사이클이 오면서 노후 변압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25년, 40년짜리 노후 변압기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부 서부 움직이는 쪽에서 변압기를 계속 깔아줘야 돼요. 지금 한쪽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뭐 신재생, 뭐 전기차 충전기, 거기다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까지 깔리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 자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변압기는 계속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한 시간도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실 수 한 있을 것 시간 같아요. 변압기 특집 변압- 만들어줘야 될 것 너무 같아요. 많다. 옆에 피카츄 인형 쫙 깔아두고 K 변압기. 얘네들이 밸류가, 아니 이렇게 좋은데. 얘네들이 밸류가 원래 7, 8배 네. 썼어. 어? 7, 8배가 맞았어. 그러니까 밸류가. 그거를 근데 여쭤본 그거를 거예요. 이제- 좋은 내용은 네. 저도 알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애널리스트 어떻게 목표 주가 쓰냐면은 그 7, 8배일 때 갑자기 15배를 목표 주가를 칠 수 있는 애널리스트는 없어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 밸류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도 보겠지. 간 보면서 하는데 그렇죠. 지금 최근 나온 목표 주가 15만 원 나오면서 한 목표 애널리스트가 뭐가 나왔냐면 지금 아까 올해 기준으로 따면 한 3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효성주공은 더 쌉니다. 효성주공 올해 기준 8배밖에 아직도 안 돼요. 오늘 6% 올랐는데도. 근데 뭐냐면 목표 주가 하면서 한 명이 뭐라 하냐면 그걸 믿는 친구가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렇게 했어요. 어디까지 가? 근데 목표 주가는 15만 원이야. 어. 그 뭐지? 뭐지? 뭐예요?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쓰면 뭐예요? 팍팍 올리는 건 자신이 없고 아. 그냥 몸을 맡겨라. 눈치 보면서 올린다. 파도는 온다. 그냥 타라. 이 파도가 나를 어디까지 데려다 줄 것인가 이건 나도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할 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던지는데 공식 목표 주가는 그렇게 안 가면 모르잖아. 그렇죠. 나중에 혼나니까. 16만 원 갖다 꼬꾸라질 수도 있어. 깔아놓는 거구나. 보험성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거 목표 주가는 뚫고 한번 갑니다. 거기까지. 목표 주가는 이제 의미가 오케이. 없어지는 단계로 갔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도체 아저씨가 애널리스트 하셨으니까 그 안에 녹아 있는 그 내용과 행간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을 아니, 하세요. 거기 이 시장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저하고 친하거든요. 네. 피오와는 쓴 그 친구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패턴을 그런 거야.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갈 거 없어 이제. 알겠습니다. 보노님은 우리가 네. 저기 변압기랑 전력 설비 특집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싹 정리를 해야. 근데 뭐 저보다는 뭐 그 박근영 부장님이 또 변압기 엄청 알차게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둘 다 불러. 저는 같이. 두 분 다 겪어봤잖아요. 두 분 다 진심입니다. 두 분을 서로 변압기로 묶어야 돼. 전선으로. 그렇지. 그런 다음에 오케이. 피카츄 인형 쫙 깔아놓고 인형 뽑기 기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변압기 1시간 풀어봐. 여기다 갖다 놓고 하는 거야? 거기서 얘기하는 거지.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변압기 하도 하장호 원장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네네네. 로직을 듣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아, 물어봤고요. 네네네. 자, 다른 상승 섹터요? 상승 섹터 다 하락 봤어요. 섹터. 다 봤어요? 하락 섹터? 하락을 보면요. 맞지. 오늘 화장품 쪽이 좀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조정이 나왔고 근데 그다음에 화장품은 하루하루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요즘에 4대장이 원래는 다 같이 갔는데 요즘에는 좀 번갈아 가면서 가는 것 같아요. 막 두 종목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코스메카 코리아랑 인그루드랩이 조금 힘이 빠졌고요. 뭐 네. CNC라든지 뭐 기타 종목이 조금 그래도 기세가 살아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좀 순환매 흐름들이 좀 일부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오늘 미용 의료기기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게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는 있는데 이쪽도 사실 저점에서 진짜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뭐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없어졌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약간 좀 차익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액이 좀 약했죠 오늘. 그래서 전액 종고체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일부 차익이 나왔고 오늘 뭐 반도체 전방위적으로 조금 뭐 소형주들 일부 좀 차익이 나왔고 웹툰주는 아침에 좀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기억에 네. 남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좀 다 빠지길래 그것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웹툰주. 오케이. 그 화장품은 진짜 짧게만. 화장품은 두 분 다 포트에 넣으면 일정 부분이지만 네네네. 포트에 넣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움직임이 이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개별 올랐습니다. 종목으로도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하고 올랐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원래 생각에 조금이나마 변동이 있는 건지 혹은 뭐 전략적으로나 어떤 쪽으로나 그러니까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빠르게 특정 박스권이 있거든요. 종목마다 이제 좀 횡보하면서 단기 박스권을 만든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돌파할 때 또 화장품은 눌렸다가 올라갈 땐 또 박스권 상단까지 잘 올라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잡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왜냐면은 계속 쭉 올라가다가 횡보하다가 이제 또 실적이나 이런 거 터져 나오면서 사실 좀 가져야 되는데 네. 일부 종목만 가고 지금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요럴 때는 뭐 조금씩은 기술적으로 같이 맞춰가지고 특정 시점을 좀 잘 골라야 되는. 근데 이게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들어갈 때마다가 좋은 맥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 틀렸다 싶으면은 그럴 때는 빨리 끊어줬다가 다시 이제 재돌파할 때 빠르게 잡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밖에서 경청하시는 분 계신데 안녕하세요. 화장품 사셨나 보다. 화장품 얘기하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화장품 포트에 넣어놔야 될 뭐 탑픽으로 하나 둘 뭐 요 정도 좋게 생각하시는 거 몇 개 있으면은 혹시 있으세요?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이패밀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로드 랩, 시니시 인터내셔널 4개만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 뭐가 됐던 간에 포트 말씀 저기 장을 한 20% 사고 30% 사고 반도체를 30%에서 50%. 네. 그다음에 은행 중심의 그 기업 밸류아 프로그램 네. 한 10몇 프로. 네. 그다음에 아까 뭐였지? 2차 전지하고 그 방위 그런 거 합해서 방산. 10, 방산 10%, 10몇 프로. 그 나머지 한 5% 정도는 아까 화장품이나 이런 거 네. 곁다리 넣어놓고 그 나머지 현금 20, 30% 이게 그대로입니다. 아. 장 가는 거니까 장을 사도 돼. 귀찮으면 장만 탁 사도 돼. 개별 종목 묻지 개별 마세요. 종목. 그냥 개별 종목으로 정보 사라. 저번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아이패밀리 SC 이런 거 있었지. 네네. 근데 그거 많이 올라갔어. 그 맞아. 최근 오늘 아까 말씀하는 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간 게 비올 같은 경우. 네네. 실적이 가는 그러면 시간 크기가. 화장품보다는 미용 의료기기가 근데 더 일단 분위기가 그거 자시고가 이쪽에 들어와 있다니까. 기업 밸류업하고 반도체하고 그 2차 전지 아까 바닥하는 거 이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거 묻지 마라. 이게 잘 안 갈 때 여기 살짝 가는 거예요. 살짝. 아.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 봤고요. 특징주 갈까요? 네. 특징주 가보면요. 특징주 레몬레인 있어요? 레몬레인? 있어요. 아침 넣어놨습니다. 얘기한 거. 네. 네. 레몬레인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정재 씨 투자에서 이제 강세 나에서 약간 정치 테마 쪽으로 조금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이 오늘 회장 지분 매입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강했고요. 그다음 CTC 바이오 경영권 재분쟁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주명부 열람하는 게 보통 이런 이제 붙는 거에 좀 초반 부분이죠. 네. 스타트 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주주명부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경영권 분쟁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산돌도 최근에 좀 주가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데 산돌. GPT 스토어 기반 폰트 검색 서비스를 등록했다라는 이슈가 이게 뭐 오늘이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 이거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네, 종목 네, 같은데 많이 네. 옛날에. 어쨌든 뭐 항체 미국 특허 획득 소식이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 항체 미국 특허 획득. 네. 레몬레인은 이정재가 이틀 만에 48억 벌었대. 와. 상한가가 가지고. 와이더 플래닛으로 평가익 450억 먹고 와. 레몬레인 상한가 가서 이틀 만에 50억 또 먹고. 와. 야. 손만 대면 잘 가네요. 그때 와이드 플래닛도 엄청 그 제가 엄청 그때 사고 싶어서 사고 싶어 했을 그러니까 때 와이드 플래닛 엄청 사지지가 좋아했잖아. 사지지가 않았죠. 혼자만 맞아. 먹네. 그때 점상 그때 계속 그때 슝슝슝 갔으니까. 어떻게 레몬레인 도전? 아직은 안 돼. 아직 아니. 요새 살짝 쉬는 분위기네. 아직은 안 되겠어. 알겠습니다. 특징주까지 쉬어야지. 봤고요. 뉴스 한번 가볼까요? 일단 공매도 오늘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공매도 의견을 경청하겠다. 그리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거의 안녕하세요급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복현입니다. 이급 아니야? 아니, 앞으로 경청해야지 당연히. 경청하겠습니다. 아직 무슨 공개를 소리야. 안 했어. 공개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 릴리스 안 했어. 내용이 이제 한다고 했지. 별로 아니 그러면 그 얘기를 해줘야지. 아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고요. 이래야지. 그래야지. 경청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기사도 경청하겠다라고 나왔어요. 네. 그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 오늘. 어떤 거 있었나요? 금융위원회 주최해가지고 네. 밸류업 지원 방안 후속 어떻게 할 것인지 연기금하고 기관 투자가 와 같이 하면 깎아 먹으면서 얘기 좀 해봐. 그 간담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오늘. 근데 공개는 안 하고 자료만 나중에 배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아까 그 밸류업도 약간 영향 받았을 거예요. 플러스적인 영향으로. 내용 아직 몰라. 근데 어때요? 채팅창 여론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래도 뭐 겉핥기로 하나? 왜? 아니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네, 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스를 이제 많이 보니까 그래도 뭐 하려 하나? 이런 일말의 희망을 그래도 갖기는 하던데. 그냥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딱 그런 얘기 건가? 해외 들었을 가서 때. 기관 투자가 만나갖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때도 영국 가서 뭐 떠들고 뭐 와서 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아직 젊어서 열심히 해요. 뭔가 근데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네네. 같아요. 네. 질문을 들었을 때. 오늘 토론에 배터리 아저씨도 참석을 하셨네요. 맞아요. 빠져갔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공매도 무슨 없애라- 얘기했는지는 없애라고 말씀 안 하셨고. 네, 거기에는 언급이 아직 되지 기사에 나온 않았습니다. 내용이 없을 거예요. 네. 공매도 계속 연장해? 금지 연장? 금지 연장? 모르겠어요. 4월인가 6월까지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아마 안 좋은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공매도 오해를 해소하겠다. 음. 요 정도로. 무슨 오해. 이야기를 나누시는지는 나중에 나중에 또 이제 봅시다. 나오면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아까 봤나 뉴스 보고 네, 있었죠? 뉴스 다음 뉴스 그다음, 볼까요? 네. 유리기판에 대한 종목군들이 오늘 엄청나게 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오프닝 벨 때 SK 도대체 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요 유리기판 이 테마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 앱솔릭스 설립한 이슈로 해가지고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오늘 뭐해서 HB 테크놀로지, 뭐 필옵틱스, 뭐 이런 캠트로닉스, 네, 뭐 그런 종목군들 다 움직였잖아요. 그게 요거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리 기판, 사실 이게 근데 정확히 뭐예요? 유리 기판. 플라스틱이 아니고 유리를 만든다고. 여기 적어놨어요. 근데 유리기판 저기 기존 있잖아. 인텔이 10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예, 있다. 근데 걔는 우리가 앞섰다. 우리가 먼저 한다. 양상한다 그 얘기야. 우리가. 10년 전부터 삼성 해온 중심으로. 인텔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이제 되는 R&D 하겠다 해서 공동 연합하겠다 그러면 누군가는 선택이 될 거잖아요. 누가 될까? 삼성의 픽을 누가 받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았다고 보시면 되죠. 저 의미 있습니까? 유리 의미는 기판? 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걸리죠. 지금 개발 단계입니다. CXL보다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거 완전 늦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요 어. 테마가 움직인 게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요 하반기에 요걸로 한번 세게 한번 안 움직였었어요. 썼지. 네. 그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로 양산성이 똑같이 한번 움직였어요. 엄청 어려워. 네. 그래서 요게 사실 신규 이슈는 아니다. 요거 여쭤보면 우리 반도체 아저씨가 화 내실 거 저 알고 질문합니다. 네. 저 유리 기판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아, 나 저도 그 생각. 끝물? 여기까지 나와? 유리 기판? 뭔데? 몰라. 그냥 사. 유로맷. 그거 보면은 네. 2차 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 2차 전지 올라갈 때 파고 전고체부터 들어가서. 시작해서 구매 뭐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뭐 어디 광산 몽골의 광산 개발한다 그래. 맞아요. 뭐 한다 그래. 막 얘기 나오면서 그때가 이제 거의 와. 상투는 아니지만 끝으로 가고 있다는 정황적인 증거였어. 근데 지금 유리기판, 뉴로모픽, 막 나오는데 캐치업이 안 돼. 이제는 다 들어오는 인풋의 정보를 아니, 정확히 하면은 액침이죠, 액침. 액침, 그것도 마찬가지야. 액침도 마찬가지다. 어제였잖아. 맞습니다. 액침이 어제였잖아요. 강했던 게. 그거 근데 그거 신성인지가 바다에 넣는 거는 지금 실증을 하고 있대요. 네, 그거는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그럼 같아요. 신성이 주가 움직였어요? 오늘 움직였어요. 얼마나 움직였어요? 오늘 급등했습니다. 신성이 엔지 제가 한번 볼게요. 걔네 네. 그건 포텐셜이 있는데 17%.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끝물이라는 거야. 네, 근데 바다에 넣는 거 응. 봤어? 못 봤잖아. 못 봤죠. 난 근데 몰라. 신성인지 그런 이슈가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근데 돼요. 내가 이제 봤을 때는 민준 앵커의- 액침도 시간 오래 걸리거나 액침도 어떻게 시간 될지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다 이슈. 근데 민준 앵커의 질문의 그 요점은 그렇지.
다시 한번 가. 여기까지 오면은 진짜 끝이 아닌가. 그렇지. 요거는 걔네들은 네. 끝날지 모르지만 다른 주식들은 간다니까. 아 하이닉스. 아까 지금 대형주하고요 기업별 합은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금리가 밀어지고 뭐 밀어지고 하면 나중에 한 번쯤 맞겠죠. 약발이 떨어지면은. 근데 한국 주식을 사겠다는 마음 자체는 변하지가 않을 거라고요. 걔네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거 살라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나라 대만에 들어가면 대만의 액침이고 뭐 그런 거 사겠냐고. 네. 아니잖아요. 그 나라 자체를 TS30 포함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는 건 변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좀 역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네. 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팔고 싶으세요? 지금 만약에 반도체 갖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튈 준비하는 거죠. 도망갈 갖고 있다. 준비. 경계.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이제 자유롭게 나오잖아. 예전 같지 않게 경계감이 풍부해. 경계감이 어. 풍부하고. 문제는 그거 하도 이렇게 경계감을 좋게 줘가지고 보세요? 사람들이 제가 계속 주면 계속 갖고 있으려는데 한 100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 10개 정도는 한 번씩 던지고 10개 던지고 아이 그 다음날 2주 뒤에 20개 다시 사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광산 안에 또 까나리아로서 제가 열심히 좋은 자세요. 우리는 경계심을 붙이는 먼저 게 가서. 아니고 하는 아, 거니까. 저는 근데 기계적이에요. 나쁜 얘기 하면은 좋은 얘기 일부러 꺼내고 아. 좋은 얘기만 하시면 또 이제 나쁜 얘기 일부러 꺼내는 거니까. 근데 그 질문을 드린 게 지금 다들 헷갈리실 거잖아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꿈물이고 많이 올라고 불안해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또 질문 드리면 안 팔거든요. 그럼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 자, 않을까라는 엔비디아 생각이 1,500불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지, 그렇죠? 내 속마음은 1,500불인데 그래요? 어저께 1,200불은 간다 그러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믿어보세요. 여전히 핫하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 아저씨 말씀으로는 큰 종목, 큰 줄기는 그냥 간다. 어쨌든 얘네들은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실적이 나오면서 계속 PER이 분기별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증명하고 있는 주식들은 간다. 하지만 그 외에 꿈을 가지고 따라오는 옆에 사이드들은 그거는 조금 테마로 그냥 죽었다, 살았다, 네. 죽었다. 아니, 돈 많은 거 장기적으로 1억씩 움직이는 하시고 것이다. 돈 없으면 500만 원씩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500만 원도 많은데? 500만 원도 많아요? 음. 아, 많구나.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요? 네, 두 번째 뉴스는 K 미용 의료기기 줄줄이 축포라는 기사가 막 많이 나왔거든요. 축포? 뭐? 최고 아, 실적 폭발. 축포. 네, 아, 그래서 줄줄이 하니까 나쁜 뜻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줄줄이 좋은 의미입니다. 연이어, 오. 연이어. 네, 아닌가? 그래서 아, 제목이 이렇게 진 거예요? 기자가? 네, 제가 지은 게 바보 아니라 아니야? 네. 그러세요. 진짜 열심히 아니, 하시는데. 줄줄이 추락이나 하락이지. 폭포는 올라가는. 줄줄이가 굳이 부정적인 어. 어감으로 쓰이나? 난 나쁜 줄줄이- 보는데. 줄줄이 상승. 줄줄이 상승? 네. 아, 줄 상승. 줄 상승. 근데 줄줄이는 나쁜 뜻. 그냥 어감 모르시면 느끼시면 바보라고. 모르니까. 오늘 텐션이 너무 높으신데? 부담스러워요. 줄줄이 폭포. 알겠습니다. 기자님 죄송합니다. 바보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었어. 줄줄이 축포, 줄줄이 네, 그래서 축포. 어쨌든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아직 네.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침투율이 팔립니다. 아직 낮아요. 아직 낮기 때문에 갈 길이 굉장히 멀고 그다음에 SNS라든지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도 30년 되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소모품을 많이 팔거든요. 매출 맞아요. 비중에 소모품 비중이 30%에서 40%가 평균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국을 제한 뭐 브라질이라든지 기타 시장 좀 높게 올라온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가 또 모처럼 부각된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두 이게 가지 미용 궁금해요, 저. 두 의료 가지. 기기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피부과에서 이런 장비 하나 그렇죠. 들여놓으면 한 10년 쭉 쓰잖아요. 그렇지. 그럼 한 번은 실적이 좋을 수 있어도 그게 응.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소모품이 중요한 거죠. 해봤자 어. 그게 기기 한 대 값에 아예 가치가 아예 안 될 텐데. 근데 그런 지역이 생각은- 넓어지고 있어요. 음.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그 지역 자체가 확산이 되고 이것도 있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페니트레이션 아직 침투할 마켓이 많아요. 많아요. 음. 그 미국이라 하더라도 미국 가고 뭐 거기 뭐 살 사람들이 30% 산 게 아니고 아직 한 자리 두 자리 갈까 말까. 네, 맞아요. 아직 브라질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점유율이 낮아서 중남미도 간대. 아하. 한국의 K 무슨 컬처도 영향을 주고 있고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침성능이 좋고 아까 침투 낮은 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전문가. 올리지오 올리지오. 그것도 사실 써마지의 아, 뭐 네, 저번에 한번 짜증. 얘기했죠. 약간
짭퉁. 그래요? 약간 이렇게 하위 요런, 버전. 하위 버전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좋은 버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것이 거기에 가서 가성비. 경쟁력이 있으니까 가격이 좋겠지. 가격이 좋다. 가격이 좋겠지.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은 한 30% 정도 네, 떨어지는데 가격 싸요. 효과는 별반 크게 차이는 없는 뭐 이런 걸로 밀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임플란트도 경쟁이 하면 이제 비슷하죠. 마진이 임플란트. 내려가면은 그러면 기대 안 나오면 또 주가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의료기기가 비효리고 뭐 이런 것들이 가다가 내려갔던 이유가 좋은 얘기 많이 반영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경쟁이 붙으니까 밸류가 한 PR 한 17배, 20배 오니까 고점에서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까 뭐라 했지? 아까 저기 변압기가 10배, 변압기. 10배 싸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화장품이 10배에서 15배고 미용기가 15배, 20배 사이에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럼 변압기 아까 옆에 싸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고 이거 좀 쉬었다 와 이러거든요. 대한민국 평균이 11배인데 11배에서 훨씬 높은 거하고 네네. 낮은 거하고 구분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변압기가 아직 그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아직 매력이 있는 거야. 뷔페처럼 이제 내 먹을 위는 딱 한정돼 있고 그럼. 이것도 맛있겠고 이것도 다 맛있겠으면 먹을 수 없지. 그냥 조금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자 약간 이런 선택적인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비올 12% 많이 먹었지. 클래시스 3.7% 또 뭐 있어요? 다 제이시스 같구나. 메디칼. 제이시스 네. 그 중에서 비율이 많이 간 거는 아. 비율이 미국 비중이 그 업체 중에서 가장 많아요. 아 비올이 미국의 익스포저가.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원택도 바카스에서 달았던 원택도 원택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소울님2님께서 원택 바카스 으르자입니다. 맞아. 원택도 이틀 연속 올랐어요. 얼마요? 이렇게 9,000원 말씀을 역시 핫타이온. 해주셨습니다. 원택 그러기에는 만 원? 저희가 원택을 언제 했죠? 좀 됐어. 원택 좀 됐어요. 좀 됐어. 그래요? 몇 네. 개월 한 됐어. 달 됐나요? 네, 한 더 달 된- 더된것 정도는 된것 같은데? 같아요. 한 달 7,600원에서 한 9,200원까지는 올라왔었네요. 회복했네. 근데 지금 오늘 다시 내려와서 내려왔다가 오늘은 8,300원 아, 수준. 있어. 그때보다 올라간 거 맞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잘하네. 아. 어이, 기가 머리 막혀요. 좋아. 오늘 바카스 종목도 괜찮습니다. IQ 한 100은 되는 것 같아요. 돌고래 아닙니까? IQ 100은. 100이면 누나 이거 참을 거야? 아니 아까부터 계속 찌르는데 나 환자한테 이러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듣다 보니까 IQ 네, 숫자가 좀 고맙습니다. 약간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아까 기자한테 바보라 그러고 두 자리 아닌 게 어딘데? 아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자 감사합니다. 세 자리. 뉴스 요 정도로 해요? 아니면 좀 더 있어요? 아 재건은 해야 돼요. 재건 재건 왜 올랐는데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이 알아. 두 개가 있으니까 일단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사우디랑 우크라이나에 뚫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 EU에서 이제 지원한다라는 게 떴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푸틴이 국가 존립 위협 시 핵무기 사용 준비 이랬거든요. 네. 근데 핵무기는 전혀 이제 푸틴이 뭐라 말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 EU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완전 쏠린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조금 물음표가 생기긴 했습니다. 저는 이유가 알아요. EU가 저러는 이유. 그 이유 안다고. 어. 교황께서 어. 그 국가 리더는 진정한 리더는 네. 자기 국민을 위해서 어. 항복할지도 알아야 된다. 어. 라고 우크라이나한테 보고 항복하라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교황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러니까 미국 그 러시아에서는 대환영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 어허. 그 얘기가 어저께 그런 9시 뉴스 얘기가 나오더라고. 있었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해할 것 같아. 화해는 아니고 전쟁 그만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오늘 핵무기 사용 가능하다. 뭐 약간 그때까지 그렇게 막판에 하니까, 예. 막판에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지. 사실 핵 얘기 언급하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그렇지.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쪽은 사실 유의미한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 안 믿을 거야. 양치기 소년. 뭐 핵무기 모르죠. 무슨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핵 얘기 나오면 빠지는데 빠져야지. 예. 오늘 그냥 슝 가서 어쨌든 요거 차익이 또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저기 6.25 때 휴전한다고 협상하면서 1년을 더 싸웠잖아요. 그렇죠. 세 번 네. 결렬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휴전은요. 51년 7월부터 휴전 얘기 시작해서 2년 걸렸어. 2년. 아 2년. 아 역시 제가 미필이라서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지고. 그 미필 안게 없고 역사를 공부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반도체 아저씨가 네. IQ 100이라고 하니까 네. 백하윤이라는 아 미안해요. 채팅창.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IQ 검사를 했거든. IQ. 근데 두 자리가 나온 거야. 오. 말이 안 되는데 나는 그 정도 머리 나쁘지 않은데. 근데 다시 하겠다고. 그 중학교 가서 하라고. 그 학교에서 하셨어요? 특별히 초등학교 때 안 해주거든. 바로 그 다음 됐어. 그러니까 128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128? 128. 중학교 1학년 때. 네. 물리학자 노벨상 받은 파인만이 IQ 125인데. 무슨 소리? 그렇게 나죠?
보통 155 되지 않아? 아니 100, 125 보고 155. 그렇게 나와서 해놓고 저한테는 왜 대기하고 아니 두 자리야, 두 앞뒤가 자리. 안 맞아. 두 자리 맞으신 것 같아. 두 자리라고 두 자리. 알았어요, 한 자리 알았어요. 아니라고. 알겠어요. IQ 얘기하지 맙시다. 뭐 100% 정확한 것도 아닌데 괜찮아. 어깨 펴, 아, 어깨 펴. 슬퍼. 상처 준 납니다. 미안합니다. 자, 오케이.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한마디 가요? 재건 그래서 올랐다는 거. 네. 아니면 요건 또 조심하라. 테마성, 이슈성, 네. 뉴스성 그런 종목이었다는 거. 그래도 푸틴이 우크라 전쟁 종전 협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관련주들을 움직일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 들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장은 결국은 좀 변동성이 있었고 좀 경계감도 보이면서 또 기대되는 종목들 그리고 의외인 종목들 맞아요. 이런 것들도 엎치락 뒤치락 했었던 좀 정신없는 장이다. 역시 어제도 이번 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GPU 컨퍼런스 그렇죠. 그거 앞두고 좀 경계감도 있는 것 FOMC도. 같다. FOMC 그리고 다음 주에 한국, 미국 동시 선물옵션 동시만기 맞나요? 그 요번 주요. 그러니까 이번 미국, 주죠? 미국이 내일인가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 한국, 목금. 한국. 금요일이 금요일 날 미국. 미국. 네. 아, 요런 변수도 또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팁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오늘 그림 굉장히 빨리 찾았습니다. 그림. 오, 네, 다행이네. 그래서 요 소가 이게 날고 생산성이구나. 있는 걸로 했는데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Flying? 네, 그 소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 소가 있는데 그 소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 맨날 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사실상 보면은 묵직하게 가고 있는 건 크게는 하나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먼 산 쳐다보기만 쳐다보고 있는.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가 오늘 시장이지 않나라고 보여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올타임 하이, 저 하이는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그쵸.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올타임 하이라고 하고 또 마약이나 술에 취해 있을 때가 하이라고 하이다. 합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혹은 마약에 들어 있는 해롱해롱거리는 사상 최고가 그리고 그 사상 최고가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손은 하나다. 그렇게 엔비디아다. 해롱해롱할 정도의 올타임 하이는 아니죠. 근데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림을 항상 제가 원하는 그게 아니지. 문구랑 이건 네,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네. 걸러서 보시면 미리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아직 해롱해롱할 정도는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올타임 하이 손은 하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대장주를 잘 모아서 전략적으로 네. 얘는 진짜 간다. 시장 얘 무너지면 시장 다 무너진다. 그쵸. 약간 상대평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손은 엔비디아예요? 우리나라에 미국에서는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뭘까요? 엔비디아죠.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좀 다르겠지.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한미. 엄청 합리화돼 좋아해. 놓치고 나서 진짜 한미. 자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박수 아저씨의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한번 한마디? 들어본다면요. 짧게 하셔야 됩니다. 뒤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준비한 것도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 오늘 한마디 말고 하지 그러면 바로 맙시다. 갈까요? 그럽시다. 네, 네. 오늘 한마디보다는 그냥 궁금하신 거 있어서 네.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쭉 마이크. 네. 이렇게 일단 그 아까 얘기한 뭐였지? 그 MRF, MUF 네. 삼성전자가 자기네 하던 방식을 고수를 포기했다고 만약 그게 확실하면은 MUF로 갔을 때의 그 수혜가 될 수 있는 주식이라고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건 아실 분은 아실 텐데 그러면 MRMF 방식으로 원래 하이닉스로 가거나 그랬던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 주식 이런 거. PSK 홀딩스, STI, 프로텍 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STI는 어떻게 요거를 얘기했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로이터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이 HBM, SK 따라잡으려고 네. SK 기술을 도입한다. 똑같이 간다. 오. 그랬더니 삼성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신 SK 하이닉스의 MRMUF 공정 요 제조 장비를 구매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로이터가 쏜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삼성이 아니라 그랬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맞다면은 맞다면 시장에서는 뭐 저기 STI라든가 네. 프로텍이라든지 PSK 홀딩스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뉴스가 나온 것이 두산은 아까 얘기했죠. 아까 뭐 샀다는 얘기 말고도 두산은 그 뭐 동박이인데 그 넘어가고 네.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에이프릴 바이오 바이오. 오늘 좋지 않았나? 네네 뭐 좋았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이 쫙 빠졌네, 밑꼬리 달고. 근데 좋게 나온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네. 이게 일상 무슨 데이터가 좋았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높였어요. 애널리스트가 3만 원 정도로 높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하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꼭대기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어제 보니까 애널리스트 왜 주가 올라갈 때 리포트를 써서 목표 주가를 높여요 그러는데 사람이거든요. 사람입니다. 확신하고 올라가거든. 바닥일 때 쓰면은 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아직 안 들었어. 안 다 봐요.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안 봐, 보지. 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자기도 모르는데 누가 바닥일 때 누가 리포트 쓰나. 영안에서 안 쓰지. 그래서 바닥일 때 나쁜 리포트 쓰기 좋고 올라갔을 때 좋은 리포트 써요. 아.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느낌상으로 알아야 된다. 어. 이렇게 이민이 올라왔는데 보주가를 이제 왔었어. 네. 데이터가 좋다는데 데이터가 좋은데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성공할 확률을 원래 8% 잡았대. 그래 17% 높였대. 이게 뭐야?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뭔가 하다 보니까 잘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익 실현이 나왔다. 근데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는 정도. 네. 에이프로 바이오 펀더멘털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얘기 드리고 SNS 택이라고 있어요. SNS 택 알죠? 삼성빨. 저기 반도체 소재 준데 네. 그 EUV. EUV. 그 엑시멀 레이저 UV 할 때 쓰는 그 소재를 만들거나 거기 이제 블랭크 마스크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요. 주가가 네.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좀 올랐을걸? 좀 오르지 않았나? SNS 택. 네, 삼성 올랐으니까 올랐겠지. S 그다음에 N은 I고 SNS 때. 근데 아마도 이게 4.3% 좀 상승. 올랐죠. 느낌에 IR 어떤 미팅 같은 거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받아요. 미팅. 네, 미팅이 그런 거 아니면은 특별한 뉴스 없이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주 내에 리포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혼자의 겐또가 생각이 근데 듭니다. IR 한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거기서 오르겠죠. 어떤 내용을 할 얘기하는지. 미리 준비하죠. 왜 주가가 빠졌을 때 IR 할까? 뭔가 something special이나 뭐가 있을 거라고 주가를 예상을 보고 하는 예상할 수 거구나. 있고 펀드 애널리스트든 아니 저기 회사들도 기관 투자들도 미리 살 수도 있고 오늘 갑자기 올랐다 4% 전체적인 장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있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 아침에 얘기한 거 SMR 관련된 리포트 나온 거 SMR 찾아보시기 소형원자로. 바랍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메리츠. SMR 론치 영어로 돼 있어요. 네. SMR 론치 디텍티드라고 해가지고 네. 파트 1, 2, 3인데 1은 AI는 전기를 얼마나 소모하나 2 해결책은 원전과 SMR. 세 번째는 국제 정세와 미국의 정책 유지해가지고 거기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자력 관련되는 것도 모멘텀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 뭡니까? 지금 글로벌하게 국제적으로 저 네. SMR 활용해서 AI 돌리는 거에 대한 두산 에너비티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회의와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타결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아니 그게 아니고 리포트로는? 그런 분위기가 간다. 아. 이게 성숙이 된다. AI도 이제는 SMR 그러니까 원자력이 AI의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논조예요. 리포터 꽤 길어요. 근데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메리츠 증권의 메리츠가 아니고 메리츠 증권. 리포트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도은 앵커님이 또 채팅을 쳐주고 계십니다. 4시 20분. 오늘 한마디 할 시간 되네. 2분. 알겠습니다. 한마디 요거. 하나 둘 셋 내가 넷. 진행자 아니었어? 아니, 내가 진행하는 거 아니었어? 왜? 단어 5개. 단어 5개. 오케이. 나 시청자 대표로 와 있는 줄 알았어. 아니 뭐 이거 어렵지 않아. 네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읽어보세요. Rise above the little things. 작은 것을 딛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소한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음. 사소한 걸 밑에 놓고 네. 그 위에서 큰 그림을 봐라 그 얘기입니다. 음. 무슨 왜 가져왔는지 아시겠죠? 알죠? 네, 오케이. 큰 줄기만 봐라. 네, Rise above the 제발 little 개별 종목 묻지 말아라. 뉴로매틱, CXL. 유리기판 네, 이런 CXL. 거 보지 마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가 핵심이 아니다. 그거는 돈 많은 사람 50억 있으면 1억 해도 되고 네. 5천만 원 있으면 한 500만 원 해도 되고 그 정도. 오케이. 끝.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묘 아저씨가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는 개별 종목으로 짜잘하게 뭔가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큰 줄기로 가는 장이다. 괜히 고생하지 말아라. 에너지 쓰지 말아라. 현금 30 정도 가지고 있고 그냥 큰 줄기로 ETF를 사든지 뭘 하든지 지수를 해가지고 큰 하든지. 종목을 사든지 해서 그냥 쭉 가면 어차피 먹는 장이다. 장 안 빠진다. 네. 이쪽으로 컨셉 잡고 아까 계십니다. 오전 모닝 미팅 때 했던 거 오라클이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네. AI 인프라. 근데 뭐라 그랬죠? 잘 된다고 말고 아까 까먹었지. 오라클이 엔비디아의 GTC 다음 주에 하는 데서 네. 오라클과 엔비디아가 공동 발표 뭔가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별거 없다. 어. 그러면 이익 실현 좋은 타이밍. 아,
오라클이 엔비디아랑 손잡고 뭐 할 수도 있대. 근데 발표 안 안 돼. 하면 팔으래. 아니 별거 없으면. 근데 네. 진짜 괜찮아. 진짜 그럼 괜찮대. 주가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는 1000불을 안착할 수도 있어요. 전부 안 착한대잖아. 그 리스크도 업사이드 리스크도 동시에 있다. 업사이드 리스크. 두 분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좀 데리고 말씀하시고 다니세요. 통역해 주시고 뭐지 외국어에? 거의 반 외국어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 GPU 컨퍼런스 요거는 업사이드 포텐셜도 있고 다운사이드 포텐셜도 있다. 오,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을 잘 해봐야겠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요거는 내일 조금 더 뉴스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목금 그렇죠. 지나서 그래서 네. 계속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한테. 자, 그러면은 지금 19분이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도 재밌는 콸콸콸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지 민트가 또 아픈 몸을 이끌고 화이팅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798개, 1000개 정도는 돼야지 또 이게 또 서로 돕고 눌러주세요. 사는 거니까. 자, 그럼 콸콸콸 한번 가볼까요? 네, 백화윤의 칼칼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바뀌었어. 오늘의 칼칼칼 이어주세요. 박하윤의 바카스. 백카스 아니야? 백카스? 백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네. 백카스 한온 신청합니다. 종목은 한온 시스템이고요. 진입 시기는 2020년 전기차가 한참 핫할 때 배터리 열관리 부품이 주행거리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여서 전기차 핵심 부품을 생산한다고 생각해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은 20% 정도이고요. 평단은 물 타서 11,000원입니다. 한때는 70% 가까운 수익이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그것도 반토막입니다. 뉴스에서 미국 자동차 겨울에 멈추는 뉴스를 보고 이거 호재다 라고 싶었는데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고 제 계좌만 더욱더 춥네요. 제 계좌는 열관리가 가능할까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한온 시스템, 뭐 라디에이터, 냉, 난방기 이런 것들을 OEM 생산 그리고 현대차, 기아, GM, 폭스바겐 국내외 자동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점유율이 50%를 차지하고요. 오. 해외 시장에서도 일본 덴소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는 경쟁력이 상당한 기업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돈은 꽤 잘 벌거든요. 매출액이 뭐 연간 계속해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너무 적지 않나요? 요게 조금 걸렸는데 분기별로 볼게요. 일단 작년에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2024년 3월 조금 다시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뉴스들을 보면은 좋은 뉴스 반, 안 좋은 뉴스 반 이렇게 나와요. 뭐 히트펌프, 전기차 주행거리 연장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증권가에서는 한온 시스템 수익성 개선 속도가 더디다, 목표가를 내린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다음 장 보시면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일단 목표가를 하향했어요. 근데 하향한 목표 주가가 7,200원이에요. 너무너무 낮죠. 일단 4년간 악화된 펀더멘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래쪽에 쭉 보여주시면은 한올 시스템은 2024년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10조 원 그리고 4천억 원 25년에는 11조 그리고 6천억 원을 제시를 했는데 3개월 전 가이던스 대비해서 2025년은 유지가 됐지만 24년 매출액 목표는 0.2조 원 상승, 영업이익 목표는 100억 원을 하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에 대해서 조금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그래도 기술력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다라고 바이 의견 계속해 주시면서 목표 주가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8,4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주가가 그냥 흘러내리고 있어요. 바로 차트를 볼게요. 10,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5,000원대, 6,000원 간신히 지켜내주고 있는데 뭐 일봉, 주봉, 월봉 다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좀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없나라고 찾아본 결과 요게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이게 좋은 소식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한온 시스템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이 올해 국내 M&A 시장에서 조단위 바이아웃에 나설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단은 한온 시스템 인수 가능성이 물밑 검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되지는 않았지만 인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인수를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온다. 요게 조금
좋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의 결론 보여드릴게요. 한냉 시스템. 한냉 시스템, 한우 시스템, 한냉 열심히 머리 시스템. 굴렸는데 그렇다 이거지. 우리 보노님께서 터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따뜻할 기미가 보이진 않는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보시나요? 한우 시스템 두 분 중에서 좀 관심 있고 요거 잘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먼저 좀 들어보고 싶어서. 김정희 본부장님. 이게 매각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 사실은. 주인이 지금 애매하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주인이 없는 상태니까 죽자 사자해서 마진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욕구가 많이 희석됐겠지요. 네. 그 상태입니다. 음.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다. 피하 15배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6,000원인데. 많은 주식이 있는데 지금 피하 15배야. 수익성 언제 올라올지 몰라. 매각이나 되고 나서 매각이 어떻게 될 것 같을 때 그때 따라붙은 근데 문제는 갖고 계신 분의 문제구나. 20%. 11,000원에. 11,000원 언제 사셨는지 알겠어. 그때 내가 한번 업체 방문 몇 번 하고 그랬어. 애널리스트 때. 네. 그때는 꿈이 있었는데 결국은 거꾸로 가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확실히 바뀌어야 돼. 기술력은 의심이 없죠. 그러니까 팔릴 수도 있겠죠. 싼 값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팔아요? 글쎄 20%, 50% 마이너스. 야 어렵네. 10%고 20% 마이너스면 뭔 얘기 드릴 수 있는데 20% 갖고 계시고 50% 마이너스면 항상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기로 온 건데 그. 저는 네. 팔아라. 저는 다 팔거나 반 팔아요. 다 팔거나. 나는 이 회사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 별로라고 생각한다. 그 주인 잡기 전까지는 별로기 때문에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얘네가 현대화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서 여러 군데 팔 거예요. 맞아요. 네네네. 해외로 여러 군데 파는 게 더 판다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확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겠고 에너지 포트 나왔는데 기술은 좋은데 목표 주가 얼마라고요? 7,000원, 8,000원? 8,000원입니다. 지금 6,000원이죠. 네. 그러면 그냥 홀드예요. 그 애널리스트도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기술도 좋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런 거거든요. 기다리는 건 자기 기간에 잘려 있으니까 네. 1개월 될지 한 분기 될지 6개월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 어쨌든 주인이 나타나는 손바뀜이 그런 가능성이 일어나야지. 있을 때. 알겠습니다. 저는 하창 본부장님. 이게 지금 가격대가 2012년대 정도까지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몇 년 동안 지금 고통을 거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하방이 좀 더 크게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 4,000원대 중반까지는 하방 열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그냥 전량. 네. 두 분 다 네. 그렇네. 왜냐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전량 매도 솔루션을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이게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만약에 된다라고 하더라도 9,500원 이상, 그러니까 9,000원 정도? 이 하방 여기 좀 네네. 지지가 있었던 게 8,200~300원 라인이거든요. 8,200원부터 8,500원 라인 이거 뚫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한 8,2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돼서 손절해도 상당히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재수없으면 밑으로 많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저 같으면 지금 이거를 좀 너무 슬프지만 끊어주고 이 자금을 가지고 좀 약간 현금 캐시플로우가 생길 수 있는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넣어놔서 좀 뭐 일정 기간 두시고 회복을 하시면 왜냐면 지금 어차피 하면은 멘탈 안 좋으니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좀 매매 그 사이에 좀 스킬들이 늘으셨다 한다면 좀 주도주 쪽으로 옮겨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들였을 때 결과가 그렇게까지 좋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네. 빨리 일단은 끊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음. 주봉이나 월봉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저는 말씀드렸는데 애널리스트 리포터 나오잖아요. 네. 계속 낮췄잖아요. 그게 진짜 바인지 아닌지 보려면 그 애널리스트가 쓴 다른 리포트를 보라. 한원만 쓴 게 아니고 다른 현대모비스 뭐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온도차가 많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의 온도차 텍스트 온도가 목표 주가 괴리도. 아. 그러면 이게 아마 제일 후순위일 거예요. 자기가 커버하는 게 보통 10개, 20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관계 때문에. 그런 막판에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유지용으로 하는 리포트가 많은 경우도 있지요. NDR을 하면은 좋게 써가야 되니까 기술력은 믿을 수 있다. 그거라도 믿어야지. 상피되고 그런 회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리포트만 보지 말고 만약에 뭐 백하윤이 리포트를 썼다면 그 지금 현재 주가에서 목표 주가 얼마만큼 잡았는지 다른 리포트들은 목표 주가를 얼마나 더 넓게 잡았는지에 네. 따라서 이 애널리스트의 우선순위는 요게 빠지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올려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사연 네, 마음이 해주신 아픈데 분들 마음이 힘내시기 아픕니다. 바라겠습니다. 참 그렇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뒤에 나오는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오신 우리 뉴스룸 팀도 네.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시 보기 올라가면 우리 바카스 사연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셋은 내일 오프닝 벨에서 그리고 넷은 클로징 벨 라이브에서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